안녕하세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지 좀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비행기를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3차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정말 간단하고 기초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그리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사각형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직사각형 물체에 어떤 R이라는 힘이 가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 방향으로 힘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X방향으로 D라는 크기의 힘을 가질 수 있고 Y방향으로 L만큼의 힘을 가져서 이 L과 D를 합해 놓은 R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행기의 항공기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힘. 이 D는 드래그 폴스, 항력이라고 하고 이 L은 리프트 폴스,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되고 이 D를 작게 해주는 게 공학적으로 되게 항력은 우리의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D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비행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그려보면 우리가 사실 공중에 떠 있어서 운행하는 비행기는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땅에 떠 있다. 땅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 모형 비행기 같은 거를 보면 우리 날개 옆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단면적에 굉장히 집중을 할 건데 이 단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 단면적을 에어포일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일. 달리 얘기하면 이 단면적 에어포일을 무수히 많이 겹겹이 쌓아놔서 한쪽 날개를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어포일을 통해서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 에어포일을 좀 확대해서 보면 네, 에어포일입니다. 일단 단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에어포일의 가장 앞부분을 리딩 엣지, 앞전이라고 하고 가장 뒷부분을 트레일링 엣지,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과 뒷전을 우리가 연결하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요 코드라고 합니다. 한글로 말하면 시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양력의 약간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양력 계수를 식으로 써보면 CL은 2차원 기준입니다. 2분의 1 로 V 제곱 곱하기 C 분의 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로는 비행기 주변의 유동의 공기의 밀도, 이 V 무한대는 비행기의 운항 속도, 그 다음에 이 C는 이 코드 길이, 에어포일의 코드 길이, C선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이 L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리프트 펄스, 양력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L을 다르게도 표시를 하면 2파이 알파 더하기 C라고 합니다. 이 알파는 받음각인데 제가 조금만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양력계수 값을 안다면 우리는 리프트 폴스, 네, 양력은 2분의 1 로v 제곱 곱하기 c 곱하기 cl 값으로 우리 양력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면 에어포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라고 하면 이게 비행기면 비행기가 만약에 왼쪽으로 v 무한대는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공기를 헤치면서 전력 질주를 한다 앞으로 그럼 우린 맞바람을 맞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달리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사실 왼쪽으로 운동을 하지만 그냥 공기가 비행기로 v 무한대로 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공학에서는 사실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물체를 가만히 냅두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 압력을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시위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각도 형성하고, 만약에 비행기가 왼쪽으로 가서, 즉 공기가 오른쪽으로 V 무한대로 온다. 그러면 이 에어포일은 어떤 무게중심이 있다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D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양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수평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양력이 없어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각을. 우리 이렇게 올려주는 각을 피치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을 피치업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에어포일은 이러한 각도를 띠게 되고 시위선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됩니다. 근데 V 무한대가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V 무한대 그냥 방향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각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앵글 오브 어택, 즉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받음각을 다시 얘기하면 공기의 유동 방향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력을 발생시키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얘처럼 올렸으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V 무한대가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얘가 이렇게 피치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양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운동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피치업을 시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동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러한 각도로 인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위선과 유동이 흐르는 비행기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면 유동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공기가 이러한 각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양력계수 식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알파가 바로 이 받음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위선과 공기 이동이 이루는 각, 받음각을 알게 된다면 우리 C는 그냥 특정 상수고 알파도 알고 C도 알기 때문에 CL 값, 양력계수 값을 구할 수 있고, CL 값을 알고 C, 이 코드 길이 알고 V 무한대, 이쪽으로 가는 또는 이쪽으로 오는 공기의 유동 속도 혹은 비행기 속도, 그다음에 로, 공기의 밀도, 그 주변 밀도 곱하면 양력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력계수, 뭐 코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얘가 이렇게 시위선이 이런 각도를 이룬다. 이렇게 피치업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유동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네, 이만큼의 받음각을 받게 됩니다. 받음각을 받게 되면 사실 날개가 이렇게 방향을 시위선을 갖는다고 해서 동체의 그 긴 부분도 이런 방향을 갖지는 않습니다. 갖진 않지만 정말 그냥 간단하고 기초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유동이 이렇게 온다. 그럼 얘는 이렇게 유동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유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 시위선의 수직인 합력, 힘을 받게 되고,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으로 이제 X와 Y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하면 X 방향으로 D라는 항력을 받게 되고 Y 방향으로 L이라는 양력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우리가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V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행기에 대해서 유동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가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쪽으로 저항하는 힘을 받게 되겠죠. 비행기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저항하는 항력을 받게 됩니다. 항력 D.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동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래그 폴스 공학적으로 이 힘을 없애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설계를 할 수 있고, 이 L이 크다면, 적은 힘으로 L을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은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 비행기에서 보면 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실 때 뭐 이런 기호나 아니면 뭐 이런 기호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A는 앞에 에어버스, 그 프랑스 비행기 회사인데 에어버스라는 회사 380이나 A380이라는 비행기 기종이고, 얘는 우리 미국의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잉 777, B777, 777이라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무게가 대략 135톤이라고 합니다. 135톤. 그러면 만약에 얘가 그냥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게 무게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고꾸라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 이런 운동을 하기 싫다. 만약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올곧게 가고 싶다. 일정한 속력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항이라고도 하고 정상 상태 비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지지 않고 올곧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아까 말한 대로 피치업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시키냐면 얘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얘는 Y 방향으로 이쪽으로도 힘이 크면 안 되고 이쪽으로도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이 135톤만의 무게가 이렇게 밑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135톤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135톤으로 양력이 작용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피치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Y 방향과 플러스 Y 방향의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얘는 위아래 운동을 하지 않게 됐고, 이 상태로 그냥 수평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행기의 운동, 비행기가 왜 뜨지 않고 어떻게 비행기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공중에서 어떻게 떠서 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